서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 도구막대에 보시면 이 영역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서클도 여러가지 하부에 보면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릭탱글도 마찬가지지만 맨 앞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사각형 이거지만요. 아마 서클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맨 위에 있는 여기 중심점과 반경을 갖는 서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밑에 이제 이런 아크라든지 3포인트 아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클 중에서 접하는 어떤 세 개의 요소에 접하는 서클 이런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서클 중심점과 반경을 갖는 원을 생성한다. 그런데요, 중심점은 예를 들어서 원점을 설정하고 임의점 두 번째 점을 선택하면 이런 중심점이 원점이고 반경이 이만한 크기의 서클이 생성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서클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3포인트 아크라는 건데요. 말마따나 세 점을 지나는 아크. 예를 들어서 이런 점,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체크되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서클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간단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능이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표계에는 보면 일반 직교 좌표계가 있고요. 또 극좌표 이런 게 있죠. 직교 좌표 같은 경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몇 미리만큼 떨어진,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몇 미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중심점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경이 반경이 얼마인 이런 서클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센터 포인트에서 이게 이제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H축으로 50mm, 그 다음에 V축으로 100mm 체크되어 있다면 H축으로 가로 요 길이가 50mm가 되는 거겠죠. 원점에서. 그 다음에 세로 Y축으로 이게 100mm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점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레디우스 반경에서 100mm 나와 있죠. 이게 요 반경값,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건데요. 하나 또 이렇게 우리 좀 봐야 될 게, 아래쪽에 스케치 툴스에 보면 뒤쪽에 있는 요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처럼 치수가 구속이 완전히 되면은 완전히 구속이 되는데, 요게 해제가 되면은 이게 구속이 되지 않고 그냥 하얀색 프로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극좌표인데요. 극좌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경하고 각도, 그 다음에 레디우스, 이걸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레디우스가 50짜리고요. 원의 이제 중심점을 잡는데, 여기서 반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 이치점에 있는데, 각도가 몇 도냐면 60도죠. 그러니까 60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요게 중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경이 100mm짜리인 그런 서클을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이 100mm짜리 이런 서클을 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쪽 여기에 보면 구속 체크를 할 때 디멘전 컨스트레인트가 체크가 되면은 여기처럼 원점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속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고 흰색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건 두 개, 형상 구속, 치수 구속은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3탄젠트 서클입니다. 세 개의 요소에 접하는 원을 생성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이 안에 있는 서클이 지금 접한다는 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구속을 주는 건데 이게 다 접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 개의 요소에 접한다는 건데 기존의 프로파일 이용해서 외곽을 이렇게 하나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각각의 한 점, 두 점, 세 점을 클릭해주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세 요소에 접하는 이런 서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가지고 한 점, 두 점, 세 점을 클릭해주면 세 개에 접하는 서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인데요. 3포인트 아크는 세 점을 지나는 호죠. 여기 보시면 한 점, 두 점, 세 점. 3포인트 아크, 세 점을 지나는 호가 생성이 됩니다. 뭐 간단하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있는 건데요. 뭐 3포인트 아크 스타팅 위드 리미트스라고 해서 이것은 두 점하고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한 점, 두 점 지정해 주고 방향을 이쪽에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세 번째 점이 이렇게 아크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반대쪽의 방향을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호가 생성이 됩니다. 아크라는 것은 중심점과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는 호를 생성하는 겁니다. 중심점을 먼저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이게 아크의 중심은 원점이 되고요. 시작점은 여기가 되고 이런 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아크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 쪽이니까 뭐 서클 부분하고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접하는 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아크 정도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플라인인데요. 스플라인은 뭐 자유곡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어떤 뭐 구석을 정확하게 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기계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이 있는데 예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뭐 이렇게 좀 드리고 그렇게 할 거는 할 텐데 아마 맨 앞에 있는 스플라인 뭐 쓰면 이런 정도 뒤에 이제 뭐 커넥터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설계하면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자유곡선을 그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스플라인 체크하고 여러 점을 그리면 되죠. 점, 세 점, 네 점. 그래서 따다닥 더블 클릭해주면 이런 세 점을 지나는 자유곡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스플라인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면 커넥트라고 해서 두 객체를 연결하는 직선을 연결하는 선을 생성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있는 요건데요.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직선 가지고 제가 요 빨간색 있는 거 요거 이런 빨간 선 색은 미리 라인 가지고 제가 그려 놓은 거고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체크를 하면 아래 스케치 툴스 아래쪽에요.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런 하부 옵션들이 생겨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옵션부터 보면은 이건 뭐 보면 접하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두 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선택했을 때 두 개 접하면서 이런 접하는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탄젠트에 따라서 텐션에 따라서 요 값이 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요 포인트는 두 개 연결하는 거고요. 포인트 점에서 한 점 한 점에 연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값에 따라서 텐션 값이 1을 줬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텐션 10을 줬더니 쭉 더 이렇게 길게 뻗죠. 텐션 값에 따라서 이게 두 개 연결하는 곡선이 어떻게 뭐 그려질 건지 생성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값에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이렇게 뭐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치 기능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봤고요. 실습할 때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그리는 건데요. 타원형을 그리는 건데, 타원형 같은 경우는 서클은 중심점하고 사방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집합이지만은 타원은 장축의 거리, 단축의 거리가 좀 다른 거죠. 그 단축거리, 장축거리가 서로 다른 걸 갖다 타원이고요. 그래서 뭐 한 점을 중심점을 먼저 선택하고 장축의 거리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단축의 거리 선택해서 이렇게 타원형 형상을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근데 밑에 있는 거 포물선. 포물선도 뭐 스케치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포물선 시작하는 점, 한 점 중심점 포물선, 시작점 쭉 가서 끝점.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쌍곡선인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쌍곡선이라든지 원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얼마 뭐 많이 쓸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쌍곡선 기능이고요. 이것도 시작점, 쌍곡선 중심점, 쌍곡선 시작점, 쌍곡선 끝점 이렇게 해서 이런 쌍곡선을 그리는 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뿔 생성하는 건데, 이 원뿔 생성하는 것도 보니까 옵션에 따라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원뿔도 앞에 있는 뭐 이런 타입에 따라서는 뭐 이런 형상, 뒤에 있는 형상에 따라서는 뭐 하나 둘 셋 네 점을 찍는 거죠. 그럼 네 점을 찍게 되면 뭐 이런 형상, 뭐 이렇게 이건 뭐 더 5점을 찍게 되는 이런 형상. 그래서 뭐 이런 곡선을 그리는 건데, 스케치에서 이런 뭐 굉장히 뭐 세밀한 어떤 곡선, 텐션 값을 줘가지고 어떤 1이냐 2냐 기능을 줘가지고 스케치 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기능은 아무튼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서클, 이것은 중심점과 그 다음에 일정한 반경을 갖는 서클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이제 뭐 구속을 주려면 constraint 아이콘을 눌러서 반경값만 주면 되겠죠. 우리가 시작점을 원점을 했기 때문에, 중심점을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경이 주면은 구속이 완료가 되고요. 정확한 치수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주시면 이렇게 주고 OK 단추를 눌러주면 정확한 지름이 60mm인 서클이 생성이 되죠. 워낙 많이 써먹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3포인트 서클인데요. 이것은 뭐 세 점을 지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세 점을 지나는 서클이에요. 이것은 앞에 서클하고 다르게 반경만 준다고 해서 구속이 다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심점이 여기 있는데요. 이 중심점에 따라서 중심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럴 때는 이 중심점하고 여기 있는 원점을 이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주면 구속이 완료가 되죠. 아니면은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구속을 V축에서 원점까지 거리 따로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축에서 원점까지 거리, 예를 든다면 아래쪽으로는 10mm가 들어가고 위쪽에서는 뭐 5mm만 떨어진 뭐 이런 위치점에 중심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주고요. 직경 치수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을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쓰다 보면은 이 치수가 직경이 아니라 반경으로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반경이 소수점으로 나온다면 그걸 또 2배를 곱해서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레디우스라고 이렇게 반경값 뭐 20, 30점 뭐 2mm라든지 30점 뭐 2mm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반경값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 줄 때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좌표계 가지고 구속 조건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직교 좌표계하고 극좌표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직교 좌표계 원점에서 떨어진 서클의 중심까지 거리, 나는 가로축으로는 50mm, 세로축으로는 뭐 100mm 떨어진 위치에, 그리고 반경은 뭐 50mm 갖는 서클을 그리겠다. 오케이. 그래요. 줄여보 이렇게요. 그러니까 보면 H축에서 100m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V축에서 50mm,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반경이 50mm인 서클이 그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구속이 완료가 된 걸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형상구속, 치수구속 주는 아이콘을 다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다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극좌표 반경이 그래서 뭐 50mm만 줘보고요. 각도는 좀 왼쪽 방향으로 좀 줘볼까요? 100, 한 50도 기울여주고 직경도 30mm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반경이 50mm 치면 이 정도 위치에 150도 간격이니 많은 간격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요. 150도 간격으로 여기서부터 150도 반경이 50도인 원 중심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반경이 얼마짜리면 30mm짜리예요. 원이 그려졌어요. 다 보니까 이렇게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스라고 체크를 해두면 여기에 이렇게 구속이 잡히는데요. 얘를 해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직교좌표계로 가로축으로는 100mm, 세로축으로는 뭐 20mm만 가고 반경이 10mm인 이런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똑같게 주었는데 여기 보면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을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니까 구속이 안 잡힌 겁니다. 이치는 정확하게 잡혔지만은 제 움직이면 움직여요. 이렇게요. 근데 얘는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속을 주고 나서 3D에 가서 모델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은 체크를 좀 해놓고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 금방 봤던 게 요 형상구속, 치수구속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치수구속 관련 쪽을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다 체크가 되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하는 건데요. 그래서 프로파일 가지고 하나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시처럼 뭐 이런 거 프로파일 가지고 이렇게 크기는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3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래쪽으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직교
이런 영상 보셨죠? 이게 3포인트 3탄젠트 서클이니까 3개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이런 원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항상 접하도록 원이 그려지는 거고요. 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틀어졌으니까 제가 약간 이런 게 이제 잘못 줬네요. 여기 보면 버티컬 수직 추가하겠습니다. 또 3포인트 앞에 있었던 게 또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여기, 여기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 R 값은 이제 모르죠. 이 접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R 값은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구하면 되겠죠. 이 R 값은 얼마고 얼마고. 여기 있는 소수점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소수점 몇 자체까지 표시할 건지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은 앞에 차시에서 우리가 강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개 접하는 3탄젠트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라는 거 3포인트 아크라는 거 여기만 지우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3포인트 한 점, 두 점, 세 점. 그죠? 그렇게 제가 한 점, 두 점, 세 점, 세 점을 지나는 아크입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이건 뭐 접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세 점만 지나는 아크니까요. 뭐 3포인트 서클이랑 똑같죠. 그 일부분이니까 접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접하기에 나중에 또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래서 나중에 구속 조건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스타팅 위드 리미트스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직접 그냥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것은 한 점, 두 점, 아크의 끝점을 잡고요.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이렇게 해서 아크를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인데 이 방향이고 이 방향에 따라 어떤 방향이 따르냐? 뭐 이 방향. 그 다음에 하다가 해보면요. 계속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크인데요. 이건 중심점 있고요.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디고 이런 거예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지나는 홀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크 되겠습니다. 그다지 뭐 어렵지는 않고요. 뭐 간단한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D CAD를 다뤄보신 분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 번만 보면 이렇게 충분히 아마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서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이 서클, 요 기능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중심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크도 좀 쓰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쓰고 나서 나중에 뭐 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보면 지금 접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치수 가지고도 물론 아크 값은 치수 구속은 줄 수는 있는데 구속이 잘 안 되고 그러죠. 근데 다른 것들을 구속하고 나서 이거하고 이 객체를 두 개를 또 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는 방법들이 뒤에 이런 기하 구속들을 주어서 이렇게 접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이 컨스트레인 도그막 할 때 또 차근하게 하나씩 이런 데 보면 O, 뭐 H 이런 것들 많이 달라붙어 있고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그때 가서 차근차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가 주로 이제 아크 관련된 서클 아크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스플라인이라는 건데요. 스플라인 받으면 자유곡선이에요. 이렇게 뭐 이미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곡선 더블 클릭하면 멈추고요. 뭐 굳이 구속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런데 이렇게 H축까지 거리라든지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구속도 뭐 예를 든다면 구속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치수는 또 이제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속은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각 점마다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 보이시죠? 뭐 치수만 정확하게 뭐 얼마든지 주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래서 자유곡선을 그리는 게 아크라는 거. 그 다음에 커넥트라는 거 있었죠. 제가 라인 가지고 몇 개 치수를 좀 도면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좀 달라졌고요. 네, 이만큼 이렇게 그렸고요. 앞에 있는 기능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옵션들이 이걸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옵션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Connect with on Arc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이것은 이렇게 끝점을 이렇게 찍으면 접하는 이런 아크가 생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소리 끝점에서 접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아크. 두 번째, 여기 보면 스플라인, Connect with Splin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옵션들이 좀 생기는데요. 스플라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라인 가지고 접선까지는 아닌데요. 자유곡선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이런 게 스플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Continuity in Point라고 돼서 이것은 끝점 선택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바로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직선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거나 같은 거죠. 어떤 뭐 전혀 이렇게 라운드 값이 없는 값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탄젠시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 탄젠시 가면 이게 텐션 값이 좀 바뀌죠. 이 앞에 텐션 값을 제가 2를 한번 주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뭐 바로 그냥 가까운 데서 연결해 주는 건데, 이 텐션 값을 제가 뭐 한 이렇게 크게 20만큼 한번 주어 볼까요? 그러고 나서 끝점하고 연결해 볼게요. 봤더니 굉장히 길게 연결해 주죠. 이게 텐션 값에 따라서 이런 연결하는 값이 좀 다르게 10을 줘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값에 따라서 연결하는 두 개의 어떤 요소의 끝점을 연결하는 게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요 형상도 보니까 텐션 값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들고 있죠. 10만 좀 줘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근데 뭐 이런 걸 스케치까지 이런 정도까지 정교하게 해야 될 스케치가 있을지는 뭐처럼 뭐 기계 설계 쪽에서 좀 보는데 잘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고난이도의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의 어떤 모델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어떤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아마 추가됐을 거니까요. 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는 지금 아마 이제 초급에서 막 시작하는 카타일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원 이제 그리는 건데요. 타원 같은 경우도 맞지만 중심점에서 장축의 거리하고 단축의 거리가 서로 다른 거죠. 장축의 거리하고 단축의 거리가 다른 거, 이런 게 타원입니다. 거꾸로 장축의 거리가 세로축이고 가로축이고, 이런 걸 타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물선 이런 건데요. 포물선 봤더니 중심점 잡고요. 아래 꼭지점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라. 이런 게 포물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떤 고급적인 어떤 서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곡률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공면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런 어떤 스케치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것도 한번 이제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쌍곡선도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값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뭐 이런 거, 뭐 쌍곡선, 그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코닉해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요. 요소에 따라서 보시면 뭐 2포인트라고 보시면 한 점, 두 점 보이시죠? 근처점에 클릭, 뭐 이런 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4점짜리죠? 4점. 뭐 한번 보겠습니다. 점, 2점, 석 점, 넉 점. 뭐 이런 거. 뭐 이런 복잡한 걸 아무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이번에는 뭐 5점짜리 5포인트라고 해서 한번 볼까요? 넉 점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점 찍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한 점, 2점, 석점, 넉점, 5점. 시작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여기서 보면 스타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어주고 방향만 이렇게 잡아줬던 거죠. 그 다음에 네 포인트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나머지가 여기 네 번째 점, 5번째 점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나머지 점이 한 점, 두 점, 석점.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이런 정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